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 시작하겠습니다. 46페이지 근본 불각을 설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근본 불각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향에 의지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 근본 불각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 이 방향을 이 방향이란 게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혹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야 할 안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야. 그것은 진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부분이 나한테 완전하게 들어오는 지점은 먼저 방향이란 것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결국은 방향도 우리가 어떤 관념으로 또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방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정확한 안목으로 펼쳐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함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의식 구조를 조금 더 보면은 방향은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진짜로 있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건 진리지, 당연하지. 이 공간이 있지. 여기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 여기 지금 어떠한 내가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 삶을 영위하지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이제 믿음이란 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있지, 이렇게 이런 어떤 의식 구조 안에 있거든요. 그러한 설정 안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까요? 실상 그 공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런 의식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밀밀하게 어떠한 의식 상태로 있는가를 한번 밀밀히 보면은 바로 우리한테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느냐면, 무엇이든 변화해서 달라진 모습이 우리한테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인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자라온 혹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누구나 다 나는 30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그다음에 40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지금 나이 든 모습에 이제 내가 있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건 너무 당연하고 확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의심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진짜로 있다라고 믿는 의식 구조 안에서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거야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한테 내 의식의 전체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깔리면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드러나요. 공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들어갈 때 아주 밀밀하게 보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혹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인지 보여야 우리가 이 공부를 아주 밀밀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공간이 결국은 이러한 의식과 맞물려 가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큰 상처가 있다. 이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중학교 때 어떤 큰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지난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내 이제 의식을 이제 한번 밀밀히 보면, 그 어떤 중학교 때 너무나 상처받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주제자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한 어떤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의 의식의 구조인 거죠. 내가 있고 그 중학교 때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중학교 때 너무나 나 진짜 그 일 때문에 너무 지금도 너무 힘들어. 우리 누구한테나 뭐 어떠한
경우는 다르지만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럼 벌써 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내가 있고 그 생각이 있어서 자타로 나눠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경전의 용어로 말하면 능소로 나누어졌다. 모든 것에 그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다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식 상태를 주객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괴로운 일을 떠올릴 때 그 대상을 놓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의식 구조 안에 들어갔어요. 자, 요것이 보이셔야 되고, 그럼 벌써 이게 주객관으로 나눠졌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로 보지 못하고 이 하나인 지점이 쪼개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중학교 때 그 괴로운 일을 딱 떠올리면 벌써 중학교 때 하는 그 시간이 벌써 가버려요. 그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몇 년도 대충 그렇게 해서 그 시간으로 내가 순간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의 중학교 때라고 하는 시간에서 내가 겪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거기서 훅 살아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상은 우리 의식에서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실제 시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진 의식 상태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거기서 쑥 생기고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이제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 지점이 이런 식으로 내 의식에 계속 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모든 일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의식 구조는 바로 이렇게 내가 생각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쪼개진 생각, 의식은 두 개일 때만 가능해요. 내가 있고 그 생각의 대상,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타로 나누어져야만 이 의식이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면 바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의식 구조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고 지금 어떠한 생각에 빠지거나 뭐 이런 지점에서 내 의식을 아주 밀밀하게 보면 이렇게 시 공간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의식에서 드러난 시 공간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그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시간이 흐르고 있어라는 의식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뭐 그걸 따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의식 밑바닥에 깔고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보통 나는 괴로워 라고 하는 의식 구조에는 결국 시공간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의식의 베이스에 마치 모든 것의 기본처럼 깔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이 이런 의식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 정말 거기에서 우리한테 먼저 드러날 지점은 그 방향이 있지 않아. 이 말이 이제 나한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방향이 있지 않지? 왜냐하면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내 의식의 구조에는 시공간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런 어떤 법문에서 말씀하신 이런 대승기신론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처음부터 방향이란 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지점이 이 공부의 출발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구조를 밀밀하게 보면 시공간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낙처가 나한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시공간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밀밀하게 나의 의식을 아주 정말 마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을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규정하고 들어가는 지점이 결국은 내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지가 내 스스로한테 완전하게 드러나야만, 앞에서 드러난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괴롭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떠오른 거죠. 갑자기 떠오르고, 또 이제 내가 어떤 무겁게 해결되지 않은 일, 혹은 너무나도 기분이 상한 일, 무엇인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일이
나한테 이제 깔려 있거나 아니면 또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의 의식 구조를 아주 밀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진정이 안 되고 이랬을 때 그걸 그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내 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가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지 의식의 본질적인 것이 나한테 드러나야 지금 내가 내 의식에 속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시게 돼요. 지금 그래서 방향을 얘기하는 그 지점은 방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내 의식의 시공간에 깔려서 내가 한 번도 이 시공간이 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도 없는 내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의식의 그 기본 나한테 이제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 의식의 오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제 우리의 각과 불각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그 이제 비교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불각이야 라는 어떤 내 의식의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아, 나는 불각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눈을 못 뜬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깨어났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나는 못 깨어났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로 들어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내가 깨어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 의식 구조고 내가 불각이야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할 때는 이미 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 지점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우리가 개념이라든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일이 진짜 있어라고 내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진짜 있어라고 하는 내 의식의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겪는 힘든 일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깨어남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각을 가지고 한번 이런 근본 불각에 대한 우리 공부의 안목을 여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도 우리가 불각이라고 하는 지점은 각을 세웠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이제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불각이 없으면 당연히 각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방향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의 눈을 떠서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낼 때 우리의 의식 구조에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것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방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는 불각이기 때문에 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진짜 드러나야 되는 지점은 한 번도 우리가 불각인 적이 없었고 내가 오히려 불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각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개로 나누어진 의식 구조, 주객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불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있고 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대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보이셔야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되고 내가 지금 각이라고 하는 지점을 나아가는 그 지점도 불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이것이 또 의식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이제 출세관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세관법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불각이었다가 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지점에서 정말 너무나 조심스러운 지점은 그럼 각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각이기 때문에 내가 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각이 됐다고 말을 한다면 각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있지 않은 거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식의 도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을 소통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이것에 어떤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의 구경의 지점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우리한테 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그 과정을 이 앞에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보면
불각이었다가 시각을 하고 보니 본각이더라 하는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각 안에 들어와 이제 나타나 이제 있는 네 가지 각이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점차에 의해서 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불각이었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안목을 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상사각이라고, 상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상사각을 하고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는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십지보살에서 십지가 되는 그 어떤 보살의 점차의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 시각을 이루는 이 단계도 결국은 시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생멸문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사바세계 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데, 여기는 우리가 진짜 삶이라고 놓고 펼쳐지는 어떤 내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잖아요. 여기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지점, 우리가 이걸 생멸문이라고 하고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식 안에서 내가 점차로 드러나서 구경각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불각이었다 시각이었다가 구경각이라고 하는 지점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의 끝 지점이죠. 구경각인 거예요. 시는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각을 이루었다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 안목으로 펼쳐내는 지점은 이제 구경각에 이른 거죠. 구경이라는 것은 이제 퍼펙트하다. 모든 각의 어떤 완결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경각을 이루고 보니 본각과 똑같더라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승기 신론의 그 각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말씀의 가장 중심 내용인 거잖아요. 구경각을 하고 봤더니 나는 죽을 만큼 어떤 힘을 들여서 구경각을 했는데, 하고 나한테 진짜 드러나는 안목은 그것이 원래 나한테 있었던 거더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참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나의 안목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법신으로 드러나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각에서 드러나야 하는 지점은 각도, 불각이었다고 내가 깨어나는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각으로 가는 과정도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주객관으로 나누어져서 내가 의식 안에서 지금 깨어났다, 나는 불각이다 이러고 하는 것이라면, 설사 불각이어도 불각인 적이 없고 내가 각을 해도 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내가 뭐하러 깨어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각을 해도 각을 한 바가 없는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지만,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결국은 여기에서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구경각을 이루지도 않고 그 구경각이 본각과 같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깨달은 바가 없다, 이 말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정말 완전하게 드러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의 점차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내야 된 구경각이라고 하는 지점이 드러나야만, 지금 여기 근본불각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 구경각을 하고 보니 구경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맑게 알아들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구경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지점이 있느냐면, 설사 내가 이런 거였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그 전체가 하나로 열리는 그 지점이 열리는데, 이것도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삶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말들에 다 통하는 완벽한 지점은 결국은 구경각이 있지 않은 그 눈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구경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한 바가 없는 그 지점이 열어지는 게 진짜 구경각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 어떤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어떤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강력하게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지점,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다라고 하고 믿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점차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점차로 앞뒤가 달라져서 우리는 이제 변화라고 하는 모습을 느끼게 돼요.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내 모습의 변화. 내가 5살 때가 있었고 나는 지금 모양은 바뀌지만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5살 때도 있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이 든 모습에 내가 있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너무나 당연한 의식 구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이 의식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5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하등 상관이 없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이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주제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공간이 내가 강력하게 그 의식 구조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지금 내가 내 변화된 모습에 비록 모습은 변화했지만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뿐이지 나는 나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 구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불법에서 얘기하는 만법 무자성에 당연히 이제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지만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제 불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5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하등 상관이 없다. 이 지점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밀밀하게 들어가면 5살 때 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방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밀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점심을 먹었다. 점심 먹은 나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 같이 공부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점 이제 찰나생 찰나멸의 진짜 낙천은 뭐냐?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식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드러나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식의 착각 안에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지점, 근본 불가는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사람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를 들면 뭐 무등산이다. 그러면 무등산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도 무등산은 있을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무등산은 있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 우리가 보통 이 공부로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이 공부에 들어와도 확연하게 눈을 열지 못한 거의 모든 분들의 의식 구조예요. 일정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물질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그대로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시간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시공간이 진짜 있어라고 믿는 그 의식 구조 안에서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공간에 대한 강력한 나의 그게 결국은 이제 집착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불법에서는 우리는 보통 집착을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강력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못 나오는 뭐 이 정도를 이제 우리는 집착이라고 흔히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이 있다가 집착이에요. 무등산이 있다 이게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무등산은 진리의 눈에서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면 무등산이라고 하고 있는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에서 만드는 허망한 그림자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등산이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있다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내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착적 어떤 의식 안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있는 게 우리는 보통 집착이라고 보지만 존재를 존재로 인식해서 진짜 있다라고 믿는 게 모든 집착의 출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건데 실상 모든 것의 출발은 그 사람이 있다예요. 그 산이 있다. 강아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모든 집착의 출발점이고 우리 불법에서의 집착은 있다가 집착이에요.
저게 진짜 있다. 객관적 시체로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구조가 여러 가지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 불각은 우리가 의식이 작동돼서 어떻게 그 의식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가둬져 있는지를 아주 밀밀하게 보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중생도 여기에서, 중생도 또한 그러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의각, 각에 의지해서 고미, 그런 까닭으로 미혹함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 이제 진짜 낙천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내가 주객관 의식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 지점. 하물며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걸 출세간의 공부고 진리를 드러내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불각이어서 각을 해야 한다는 이것도 의식 구조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정말 드러나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주객관으로 나눠지기 이전에 우리의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 세계 모든 삼라만상을 드러난 당처라고도 얘기하고, 진리 자체라고도 얘기하고, 모든 것의 근간이고, 모든 것의 어떤 뿌리고, 모든 것의 출발 지점이 거기가 제대로 통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주객관 의식이 있지 않아요. 이 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야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말해도, 아무리 밀밀하게 무엇이 의식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싹 다 의식이라는 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점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깨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의식 밖에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잡게 됩니다. 이 의식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렇게 주객관으로 나누어서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지금 모든 것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셔야 우리는 지금 드러나는 일이 아주 밀밀하게 어떤 안목이 열려서 앞에 드러난 일이 단 하나도 있지 않은 제대로 된 눈을 열게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식 구조 안에 들어있다는 게 안 보이면 우리는 내가 있고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럼 끝도 없이 생각을 작동시켜서 모든 일을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요.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는 이제 우리 이 보통 어떤 범부의 눈에서는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떤 우리는 거기에서 차원을 찾아요. 보다 높은 차원은 어떤 나의 아주 명철한 분석력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공부가 이제 괴로운 지점이 있고 그리고 번뇌를 해결하는 지점인데, 이제 이거 눈을 열어서 보시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지점은 끝없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 번뇌는 더 강해집니다. 그건 결국 그 번뇌가 내 주객관, 의식이 작동되면 주객관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강화되고 앞에 있는 것도 강화돼서 모든 것은 또렷또렷해져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이게 직업적인 걸 통해서 분석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과학자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분석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이 괴로운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나한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드러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걸 타고 넘어가느냐가 이제 우리는 그 지점에서 이 공부가 열리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이 지점에서 과연 진짜 어떨 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밀밀하게 보셔야 돼요. 과연 분석해서 해석해서 그걸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 구경각을 이뤘다고 하는 지점은 결국 독념이 사라지는 것이고 주객관 의식이었다는 것이 나한테 드러나서 거기서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의식이 끊어진다고 하는 그 말귀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하고 또 질문을 사실상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지점이 나한테 안목으로 드러나면 실상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눈을 열게 돼요. 이 세간에서 여전히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본래 있지 않은 그 눈이 열리면서 이것이 두 개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두 개일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모든 실상에 대한 그 안목이 열어지는 게 결국 이제 구경각이고, 그 지점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일체가 주객관 의식이 있지 않은 그 지점, 근본 불각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근본 불각에 대한 말귀가 나한테 드러나면 결국은 의식의 출발 지점이 보이는 그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각성을 여의면
불각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주객관 의식, 결국은 내가 지금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이 지점이 보여야 돼 하는 것을 계속 역설하고 이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지점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근본 불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식의 출발 지점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